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전날 휴장에 이어 거래가 크게 줄어든 반장만 거래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키워드로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명암, 인텔의 놀라운 도약, 그리고 귀금속의 뜨거운 반란,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연말 쇼핑 기대서 아마존이 증시를 견인했고, 인텔은 애플 호재에 급등했지만 소비의 질적 문제와 기금속 쏠림은 리스크를 보여준 종목 압축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0.61%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0.65%, 자, S&P 500이 0.54%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인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가 오른 배경에는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수급적인 요인과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시장의 변화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인 첫 번째 변화 요인은 연말 쇼핑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데이터였는데요.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당일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5.3% 증가한 6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좋은 실적이 예상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밝은 면입니다. 자, 이러한 기록적인 매출 이면에는 선구매 후 지불, BNPL 서비스 이용 급증이라는 숨겨진 어두운 면, 즉 리스크가 숨어 있는데요. 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 현금 여력이 부족해진 소비자들이 신용도 심사가 느슨한 BNPL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 소득을 앞당겨 쓴 소비라는 점에서 2026년 초 가계부채 부실이나 향후 소비 절벽 우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중산층 이하에서 이러한 행보가 확대되면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 요인은 귀금속 시장의 급등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제도권 편입 소식은 호재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 급등 부담에 밀리면서 9만 달러 중반 안착에 실패하고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눈길을 끈 건 은과 플래티넘인데요. 이 두 귀금속 가격이 무려 5에서 6% 넘게 폭등했습니다. 자, 이는 앞서 말씀드린 가계부채 리스크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위험 회피 수단으로 안전자산인 귀금속이 부각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은은 중국의 태양광 등 산업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고가 10년 내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점도 가격 급등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 요인은 반도체 대형주, 특히 인텔의 놀라운 움직임인데요. 인텔은 무려 10.19% 폭등했습니다. 자, 유명 애널리스트가 2027년 2분기부터 애플의 맥북 에어 등에 들어가는 저사양 M 시리즈 프로세서를 인텔이 생산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새로운 호재가 없는 가운데 오라클 하락 등 이슈가 부각되자 1.81% 하락하며 매물 소화가 지속됐는데요. 다만 마이크론은 메모리 가격 상승 기대감에 올랐고요. AMD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기타 업종별 흐름과 특징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매 유통 기업들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아마존은
온라인 매출 증가 기대를 반영하면서 1.77%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네, 월마트. 자, 월마트는 1.29% 상승했고, 그리고 네, 코스트코. 자, 코스트코도 네, 강보합을 보이면서 온라인 매출 증가 기대를 반영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는 소비자들이 물가 부담에 따라 할인율이 높거나 저가형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몰리는 계자형 소비 흐름이 미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TJX 같은 일부 백화점 기업들은 부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1.34%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메타. 자,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2.26% 상승했습니다. 자,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그동안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자, 그리고 알파벳은 보합권에서 마감하며 관망세를 보였고, 애플은 연말 쇼핑 기대 속에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와 원자력, 전력망 관련주들이 수급적인 요인으로 강세를 보이는데요.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 아이온큐. 자, 아이온큐가 5.12% 크게 상승했고요. 리게팅 컴퓨팅은 네,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M&A 효율성 우려 등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월말 수급적인 요인으로 네, 상승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 자, 뉴스케일 파워가 5.04% 크게 상승했고, 전력망 기업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1.47% 상승하는 등 AI 전력 관련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수급적인 요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일라이릴리가 눈에 띄었는데요. 자, 일라이릴리. 자, 일라이릴리는 11월 한 달 동안 워낙 큰 폭으로 올랐던 탓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 마감했고요. 반면에 노보노디스크. 자, 노보노디스크는 1.31% 상승하는 등 비만 치료제 시장을 둘러싼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네, 원자재 환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국제 유가는 주말 오펙 플러스 회의와 평화 협상 이슈에 주목하며 네, 보합권에서 네, 마감했고요. 그래서 WTI가 배럴당 58.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천연가스는 중서부와 동부에 한파가 몰아치고 향후 낮은 기온이 예상되자 난방 수요 증가 기대에 5% 넘게 급등했고요. 자, 그리고 네, 달러화. 자, 달러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부각되면서 인덱스 기준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이 영향으로 엔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고요.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 자, 원달러 환율은 야간 시장에서 1466원 80전으로 소폭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네, 미국 증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미국 증시는 인텔이라는 강력한 호재를 가진 종목이 반도체 지수를 견인했고요. 쇼핑 기대감이 유통주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 리스크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의 질적 악화 리스크입니다. 겉보기에는 매출이 좋지만 BNPL 의존도 증가는 장기적인 소비 침체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가형 필수 소비지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되 전체적인 소비 절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급 장세의 변동성인데요. 엔비디아처럼 특별한 뉴스 없이 하락하는 종목과 인텔처럼 강력한 개별 호재로 급등하는 종목이 섞여 있는 종목 압축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는 긍정적인데요. 국내 증시 역시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과 수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의 이슈와 수급에 집중하고 반도체 관련 호재를 국내 증시에 어떻게 적용할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인텔의 도약과 연말 쇼핑 기대라는 긍정적인 면과 소비의 질적 악화와 기금속 쏠림이라는 리스크가 공존한 하루였는데요. 미국 증시의 키워드인 블랙 프라이데이의 명암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외형적인 수치에 속지 않고 질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12월의 첫 거래일이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